조금 더워서 실내가. 그리고 약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조명 기구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 자신감으로 그냥 예쁜 짓 할게요. 예쁘게 봐주시고, 본부장님도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폐기 처분해 보십시오. 그럼 유튜브 올리게. 약간 본부장님이 좀 배원장님 닮아가 좀 까탈스러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고, 교육 전문가 보고, 내 교육 전문가 보고, 내 단어를 쓰지 마라. 내 자 빼고, 이거, 이런 말이 어딨어. 도인 보고 도자를 빼라면, 스님 보고 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라면 님자 붙잖아요. 신부님이라면 스님 보고 쓰. 이런 거 똑같은 건데, 본부장님 보시고, 필요 없으면, 애플이든가, 뭐, 그냥, 뭐, 하든가 하십시오. 그럼 좀 해주는 거. 저 몽타주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래, 밉상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김창욱 교수님처럼, 법륜 스님처럼, 그나마고 슈퍼스타들처럼 예쁜 짓은 못해도 굳은 살, 삶의 굳은 살. 마음자리는 말랑말랑해야 잘 살거든. 경직되고 굳어있으면 고통에 노출되어서 엉켜버려요. 그거는 자아 자체가 조각나서 그래요. 출발부터.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쪼맨한 아기 때부터 사랑을 주고 받는 법에 서툰 거예요. 사랑은 적당한 굳은 살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서두에. 그 굳은 살을 말랑말랑하게, 지금의 굳은 살은 딱딱한 거잖아요. 그죠? 도려내야 돼. 그게 땀과 열정으로 뛰어다닌 노력의 산물이에요. 그 노력의 산물이 유연함을 갖춘다면 프로답게 정말로 잘 살 수 있어요. 삶은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갈래는. 그런데 그 중심축에는 항상 사랑의 카테고리가 덩어리째 있다고. 그 덩어리, 한 덩어리는 가족이라는 사실. 나는 본래부터 한 사람인데 없던 녀석이 생긴 거예요. 나 배우자 아내하고 사랑의 결실로, 사랑의 생산으로. 그래서 여럿이 함께 한 덩어리진 것. 분명히 난데 또 다른 나예요. 한 사람이 여럿으로 나뉘어진 것. 그게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치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고, 밑에서 위로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거래하는 사랑. 예를 들어서 남녀 아베크족이 있어요. 이런 말 자주 묻잖아요. 자기 나 이뻐 이럴 때 여기에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사랑을 할 때는 일종의 테크닉이 있어요. 여자는 이쁘다 하는 순간에 거의 CIA 수준의 수사관 기법을 들이댑니다. 어디가 이뻐? 구체적으로 말해봐. 눈이 이뻐? 코가 이뻐? 머리가 이뻐?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랑에, 프로답게 사랑에 노출된 사람은 얼마든지 경영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재밌는 놀이가 딱 두 개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본부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원고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키워드 몇 개 적어 왔는데 딱딱하고 경직돼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본부장님.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일당 주고 섭외가 박수치라 했어요. 막 구중놀이 좀 하려고 예쁘게 보여요. 아, 저기는 가면 좀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이거는 좀 나아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실제 방송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문학이 있다면 가족을 배제한 인문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돈 좀 많이 벌어서, 이게 지구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슴이 따뜻한 걸 누리는 것, 공유하면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실존의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제 진짜 핵심 키워드예요. 아까 습관의 힘, 중독적인 습관은 화, 분노, 증오, 짜증 등에 노출되어 있고, 또 이게 중독이에요. 아름다운 습관은 봉사, 배려, 나눔, 이꼬르 사랑 더하기 요런 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의 주인공들은
왜 사랑스러운 존재고 매력 있는 사람이냐면 스마일에 익숙한 얼굴을 지녔어요. 이 얼굴이라는 건 자기의 마음자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스마일하고 자존감의 주인공들은 잘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삶의 가치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이 자존감의 뿌리가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의 뿌리는 열등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결여되면 자존심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는 무조건 열등감은 배제하고 자신감을 진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자신감을 진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편을 조금씩 혁신하고 개혁하고 또 조금씩 바꾸어주고 변화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프로답게 사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의 주인공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사랑하는 법에 서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잘해요. 인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굉장히 프로답게 잘 노는 사람은 저기 울산에서 오신 네, 예쁜 우리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혹시 노래방 좋아하세요? 네. 이 땅에서 노래방 많이 가십시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은 텅텅 비었습니다. 현재. 근데 지옥은 티켓을 얻어도 한참 뒤에 입성할 수 있어요. 지옥엔 꽉 차 있습니다. 노래방 좋아한다 그랬죠? 네. 노래방 가면 주로 리더를 하는 편입니까? 혼자 빨리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탁 눌러서 아니면 내 순서가 오기에 간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막 심장이 오그라들면서 땀이 삐질삐질 흐르면서 내 차례가 오는데 오로지 내 18번은 노사연님의 만남인데 내 앞에 여자가 불러버린 거예요. 내 유일하게 완창하는 노래인데 그러다면 근육은 경직되고 내 순서가 다가오면 입술은 마르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게 좋아하는 노래 만남을 누가 불러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 분들은 노는데 여유로움에 그리고 안락함에 그리고 행복한 가치에 노출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삶에는 자존감이 커져야 행복한 가치인데 자존심이 커지니까 계속해서 열등감만 키우는 거예요. 열등감이 뭐냐면 피해의식의 뿌리예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조건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잘 노는 사람이에요. 프로답게.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것도 결국은 내 몸의 기혈순환이 잘 안 돼서 내 세포가 잘 못 놀아서 아프다라는 거고 내가 돈을 못 번다라는 것도 경영에 서툴다라는 거예요. 소통에. 그래서 중독적인 습관에 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열등감 덩어리 피해의식의 주인공들이에요. 요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가 계속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우울하고 삶에 의욕이 없어요. 낙도 없고. 그러니까 불행하다라는 가치가 이 친구들을 엉키게끔 만드는 거예요. 삶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자기의 피해의식을 전달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우울하고 칙칙하고 못 먹고 못 사니까 말투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마음자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굳은 살, 자신의 땀과 열정, 노력이 유연함을 갖춰서 부드러울 필요가 있는데 경직되고 딱딱하니까 말투부터 싸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분노, 증오, 짜증의 주인공들이 돼버리고 진짜 자존감의 주인공들은 사랑을 프로답게 잘하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은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배려심이 뛰어납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서툰 게 아니라 굉장히 익숙하고 돈도 굉장히 잘 벌어요. 왜요? 출발부터가 자신감이 첫 단추가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래. 매사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성취욕도 뛰어나고 성공도 할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는 데는 일종의 습관적인 힘이 필요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나 이뻐 하고 이래 묻잖아요. 아베크 쪽들이 남녀 청춘이. 그러면 예뻐 10중 8구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분들한테 왜 이뻐 이러면 그냥 이래요. 그냥. 그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초이스를 하라고 하면 아이들도 둘 다 좋아요. 누가 시키지 않은 한 명만 말해봐 싫어요. 둘 다 좋은데요.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사랑을 공유하는 걸 아이들 자아가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왜 둘 다 좋아 물으면 그냥요 이래.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어느 아들이 제일 훌륭한 아드님이에요? 그러면 다 훌륭한 거예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미한테 아빠한테는 누구 하나 못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딸이. 이 말도 동의하죠. 그렇다면 그냥 하는 사랑이 가짐에 집착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의 덩어리들, 열등감의 덩어리들은 무조건 사랑을 할 때 거래를 합니다. 거래. 요만큼 다가오면 저만큼 받겠지.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저만큼 주겠지. 잘못된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놀이가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돈 버는 일입니다. 어째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받으려고만 집착하고 받으려고만 거래하고 끝없이 사랑을 받는 데만 노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차가운 이성이.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 자존감 덩어리들은 사랑을 주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오로지 자아의 변화를 통해 건강함을 전달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노는 법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잘 놀 때 사랑하면서 돈 버는 일이 있다면 그걸 성취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독적인 습관에 노출된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매사가 자기 위주니까. 그리고 뭐든지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음을 잘 지르고 화, 분노, 증오, 짜증의 대상이에요. 돈도 잘 못 벌어요. 이런 성격에 가서 어떻게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스마일하고 미소를 배려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후자 쪽, 아름다움에 노출된 사람. 이게 습관은 딱 두 개 있다는 게 중독적인 습관, 아름다운 습관. 중독적인 습관은 열등감의 뿌리라는 거. 그래서 피해의식 덩어리들은 무조건 화내고 싸우고 찌지고 볶고 다투는데 익숙합니다. 못 먹고 못 사는데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그래요. 잘 사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뚜렷하고 세계관이 명확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힘이 굉장히 정직하고 강해요. 근데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덩어리들은 출발부터가 자기 위주예요. 그래서 내 것, 나의 것, 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개체성에 똘똘 뭉쳐 있다라는. 그런데 진짜 휴머니즘은 개체를 버리고 전체성에 합류하는 거거든. 뭐로? 사랑하며 사랑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랑하고 돈 버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그 출발의 첫 단추가 뭐냐면 조건 없이 다가가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연습한 여러분들의 굳은 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굳은 살은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굳은 살을 함께 전체성에 빌려줄 때 그 가치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로 행복한 데 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랑을 하되 중독적인 그런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하되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돈을 벌 때 오를 얻자에 기대해서 가짐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경영 마인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더불어 전체가 행복한 가치관, 미래의 세계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였으면 좋겠다라는. 돈을 벌 때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을 하되 사랑에 집착지 않는 진짜 대자유를 가지는 그런 조화로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